눈에 잘 보이지 않는 숨겨진 진실은 뭐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그저께죠. 그저께. 예.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의 이제 딱 1년이 되는 날, 오부 요인들이 만나서, 이제 차담회를 했죠. 거기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삼권 분립이 지켜져야 된다. 사법부의 독립이 지켜져야 된다. 막 그걸 굉장히 강조했죠. 그리고 뭐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리고 했는데 뭐 그것보다 제가 더 귀 기울여서 주목한 발언은 뭐냐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표되자마자 우리 대법원에서는 비상계엄이 발표되자마자 긴급히 속히 이것은 반헌법적 행위이다. 속히 반헌법적 행위이다라고 입장 발표를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 당시 12월 3일 밤 그리고 12월 4일 새벽에 이것이 반헌법적 행위이다라는 굉장히 빠른 대법원의 입장 발표는 없었습니다. 가장 빠른 입장 발표는 12월 4일 8시 9시경, 그러니까 출근하는 시간. 그때는 이미 뭐 사태가 다 종료되고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다 통과가 되고 국무회의에서도 이제 다 통과가 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비상계엄이라는 이 코미디 같은 이러한 사태가 실패로 돌아갔다 하는 것이 너무나 명약관한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코미디 한 토막이 끝난 상태였다. 12월 4일 그 국민들이 출근하는 시간, 그 시간대 그때 그 발표한 내용은 있습니다. 헌법을 위반한 이런 비상계엄이 있었고 지난 밤에 그것이 이제 적법한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해제 결의를 했다. 그럼 보도자료도 나오고 다 했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 속히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표된 건 윤석열이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밤 10시 30분이 조금 되기 전이죠. 28분경인가요? 그러면 그때부터 속히라고 하려면 한 자정 공시 전 또는 뭐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한다라는 결의를 한 게 자정이 넘어서 밤 새벽 한 1시 조금 넘어서죠. 새벽 1시경 국회가 해제 결의를 뭐 하기 한 전후라든가 뭐 그 정도면 뭐 속히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남들 알 사람 다 알고 뭐 전 세계 언론이 다 아는 아침에 다 아침 밥 먹고 출근하는 시간에 눈치 볼 거 다 보고 속히 그건 속히라고 볼 수는 없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 언론 보도에 의할 때 속히 어떤 일이 있었죠. 이제 비상계엄 발표가 나고 자정 공시 정도에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그다음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등 이 고위급 대법원의 지도부가 대법원 청사에 모였습니다. 이 언론 보도가 다 났죠. 모여서 서로 간에 이제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대법원이 지금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 그리고 12월 3일 11시를 기해서 계엄사령관의 계엄 포고령 발표가 있었잖아요. 사법권은 계엄사령관의 관할권으로 들어간다. 그게 비상계엄의 핵심적인 또 내용 중에 하나죠. 판사들이 하는, 대법관이 하는 것은 계엄사령관 휘하로 들어간다. 그게 11시에 발표가 되었다. 그러면 12시 경에 모여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 보니까 지금 국무회의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단 말이야. 그리고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못 들어오게 만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국회에 군인, 경찰이 들어와 오는 행위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상 명백하다. 그런 입장 발표를 해야죠.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계엄 해제 결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속속 국회로 모여들고 있으니 그 해제 결의를 기다려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해제가 났을 때에는 속히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했으니 비상계엄은 효력이 없다. 그래서 대법원의 권한은 이제 무효화된 계엄 사령관이니 그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뭐 이런 발표를 속히 해야 되는 거죠. 속히. 그래야 대법원장다운 조치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국회가 그렇게 했잖아요. 국회가 모여가지고.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속히 계엄이 반헌법적인 행동이다라는 입장 발표를 했다. 오부 요인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그 말을 사실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 왜? 증거가 없잖아요. 12시, 밤 12시에 그 고위직들이 만나서 무엇을 했느냐. 이제 이것을 국민들께 알려야 되는데, 언론 보도에 할 때 이분들이 모여서 비상계엄이 성공했다. 그것을 전제로 대법원의, 전국의 법원의 판사들의 재판에 관한 권한이 계엄 사령관 밑으로 이관된다. 그래서 그 이관 작업을 이제 신속히 해야 된다. 이제 이런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예, 언론 보도에 할 때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맞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이게 만약에 팩트라면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은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내란의 방조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사태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의 지도부가 내란의 방조범 또는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수도 있다. 엄청난 문제죠. 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그때 자정공시 경에 모여서 어떠한 헌법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일을 했느냐. 오부 요인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헌법적이다. 윤석열이가 한 짓은 그런 것을 했는지,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그런 증거를 공개하면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분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했다. 이제 앞으로 이분들이 어떤 논리가,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하긴 했는데 그때는 하품인지 아닌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비상계엄이 이렇게 발동이 되면 통상적으로 대법원이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업무 이관에 관한 업무, 매뉴얼화되어 있는 업무, 이런 걸 한번 체크를 해본 것이다. 그러니 그날 모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위법성의 인식이 전혀 없었다.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이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구속영장을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때 이게 범죄 성립에 좀 의문이 있다. 그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박승재 그 법무부 장관 2번을 영장을 청구했죠. 그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때 두 번 다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위법성의 인식이 정확히 있었는지가 좀 애매하다. 이제 이런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위법성의 인식. 박승재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유입니다. 이것과 대법원에서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대법원에서 이 방어 논리로 주장할 수 있는 법리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이것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제가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엊그저께 언론 보도를 보면 그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이 맡고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전현희 의원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논리로 그 당시 자정공시경에 대법원 수뇌부가 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스러운 대단히 또 폭발력이 강한 어떤 큰 사건이 대법원에서 있었다라는 어떤 사태의 전개가 있을 수 있다.